신속하고 빠르게 트렌드를 전달하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일일 기자 장주연입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 마케팅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총 4가지 주제를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9월 첫째 주 마케팅 뉴스입니다. 첫 번째, 세븐일레븐 K리그 파니니 카드 정식 출시, 6일 만에 70만 팩 판매. 두 번째, 화사도 꽂힌 이 소주, 대박 벌써 매출 1000억 돌파. 세 번째, 유통업계 아트페어 프리즈, 키아프 마케팅 활발. 네 번째, 문화 마케팅 나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븐일레븐 K리그 파니니 카드 정식 출시 6일 만에 70만 팩 판매.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축덕, 축구 덕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K리그 파니니 카드가 지난 1일 정식 출시한 뒤로 6일이 지난 현재 총 70만 팩이 판매되었다고 7일 밝혔다. K리그 파니니 카드는 세븐일레븐이 한국 프로 축구 연맹과 손잡고 업계 단독으로 출시한 상품으로 이탈리아 스포츠 카드 기업인 파니니에서 제작하는 콜렉팅 축구 포토카드이다. K리그 파니니 카드는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 열띤 화제를 이끌고 있다. 각종 온라인 축구 커뮤니티, SNS에서는 1일 1파니니 실천 중, 오늘도 유혹을 못 이기고 세븐일레븐 들러서 파니니 카드 사옴 등 파니니 카드 관련 구매 인증 후기들이 쇄도하고 있다. K리그 파니니 카드의 인기 비결은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트레이딩 카드. 여기서 트레이딩 카드란 캐릭터, 연예인 등이 그려진 포토카드로 수집, 교환의 의도에 만들어진 감상용 카드라고 합니다. 이 트레이딩 카드 열풍에 있다. 트레이딩 카드 문화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재테크 수단, 카드 대전 게임 등 다양한 목적성을 띠면서 급격히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 어른이 된 MZ세대의 어린 시절 향수를 자극하는 점도 인기 비결 중 하나이다. 현재 2030 세대의 어린 시절 놀이문화였던 포켓몬 카드, 유희왕 카드 등 카드 수집 놀이를 떠올리면서 이제 어른이 된 그들이 K리그 파니니 카드로 유년 시절의 향수를 달래는 것이다. 김병철 세븐일레븐 마케팅 팀장은 K리그 파니니 카드로 축구 팬들에게 새로운 놀이문화를 선사하면서 향후 소장 가치도 높은 굿즈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사 읽어봤는데요. 세븐일레븐 K리그 파니니 카드, 세븐일레븐이랑 한국 프로 축구 연맹에서 업계 단독으로 출시한 상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세븐일레븐에서 요즘 MZ세대들의 니즈를 확실히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편의점을 가도 짱구, 산리오, 헬로키티 이런 캐릭터 굿즈를 되게 자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편의점에서 뽑기 동그란 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20, 30대들 구매율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아무래도 이거를 스포츠에 접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했다시피 MZ세대의 어린 시절 향수를 자극했다는 점이 똑똑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편의점 하면 사실 이제 놀이 문화가 있는 곳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편의점에서 10대들을 겨냥해서 추첨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핫바를 구매하면 편의점 의자를 준다, 이런 프로모션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은 세대가 이 편의점이라는 공간에서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탈바꿈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K리그 파니니 카드도 그런 현상에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축구 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축구 팬들의 어떤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굿즈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저희 포켓몬빵 그 스티커 모으려고 엄청 대란이 일었었잖아요. 편의점에 가면 이제 포켓몬빵이 품절되어서 얻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인기였는데, 축구 포토카드도 이제 어른들한테 그런 놀이 상품 중 하나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화사도 꽂힌 이 소주, 대박 벌써 매출 1000억 돌파. 지난해 출시한 세로는 출시 1년 만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정 수요층을 확보하고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세로는 그해 연말까지 3,500만 병이 팔렸다. 올해 들어 월간 판매량이 2천만 병으로 확대되면서 4월 말 누적 판매량 1억 병을 돌파했다. 이런 판매 흐름이 이어갈 경우 올해 10월경
누적 판매량 2억 병이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판매 추이를 유지하면 세로는 연매출 1,000억 원대 메가 브랜드가 될 전망이다. 맏형 브랜드인 처음처럼 오리지널에 자리를 넘볼 수도 있다. 롯데칠성은 세로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대여 바타테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세로의 주 고객층인 MZ세대 공략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 기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사실 세로를 굉장히 선호하는 고객층 중 하나입니다. 세로가 이제 출시 초반에 제로 슈거, 그리고 제로 칼로리라는 문구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 이제 헬시 플레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건강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면서 건강을 챙기는 그런 MZ세대의 문화를 잘 반영한 마케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에 초반에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또 그 세대들을 상대로 확실한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판매 추이를 유지하면 이제 연매출 1,000억 원대 메가 브랜드가 될 전망이라는 점도 사실 놀랍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참여 그리고 경험을 중요시하는 MZ세대들한테 PR하기 위해서 복합 문화공간에서 이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는 점도 굉장히 지금 마케팅을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기사로 가겠습니다. 유통업계 아트페어 프리즈 키아프 마케팅 활발. 세계 2대 아트페어인 프리즈와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키아프가 서울에서 동시 개막했다. 전 세계 화랑 330여 곳이 한 자리에 모여 수천억 원대 미술품을 거래하는 장이다. 유통업계는 프리즈, 키아프 개막에 맞춰 팝업 스토어 등을 마련했다. 지난해 열린 프리즈 키아프를 통해 컬렉터와 미술계 인사 등 8천여 명이 한국을 방문해 인근 상권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문화 경험이 동반된 소비를 중요시 여기는 아트 슈머를 위한 아트 마케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통업계는 홍보에 힘을 싣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프리즈, 키아프의 공식 파트너로 참가했다. 전시 현장에 한국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담은 라운지로 VIP 고객들을 맞이했다. 롯데백화점도 프리즈, 키아프 개최 기간에 맞춰 34개 점포의 내외부 연출을 바꿨다. 앤디 리멘터, 아방, 카민, 작가 3명의 아티스트 예술작품을 활용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오설록은 프리즈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 팝업 스토어를 열고 각지에서 방문한 고객들에게 한국의 차 문화를 알린다. 운영 메뉴로는 오설록의 대표차인 세작, 달빛 걷기, 레드 파파야 블랙티 등이다. 식사 대용 한정 메뉴인 녹사 샌드위치 등 특색 있는 티푸드도 만나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번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미술 작품에 이 미술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인데요. 세계 2대 아트페어인 프리즈와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키아프가 동시 개막하는 게 사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막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들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순히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고 매장 내 외부를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를 재해석한 디자인을 이제 적용하고 또 한국의 차 문화를 알리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세계에 우리 한국과 더불어 우리 브랜드의 컨셉을 좀 알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서 설명드린 기업들의 마케팅 말고도 다양한 업체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미술 작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매장 내부 연출을 바꾸고 제품 물량을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매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기사 한번 봤고요. 이제 네 번째 비바백 문화 마케팅 나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기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닌 문화를 판다. 이른바 빅테크 기업은 기술을 팔지만 스타벅스는 문화를 판다는 이 슬로건은 미국 외식 문화를 대표하는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오늘날 글로벌 브랜드로 우뚝 서게 한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었다. 스타벅스는 문화 마케팅을 통해 전 세계 커피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세계인들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큰 고민 없이 메뉴를 즐기는 모습은 한번 인식된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나 크고 오래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세계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에서 스타벅스의 문화 마케팅을 케이스 스터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화 마케팅이 최근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유행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달 광복 78주년을 맞아 한국의 전통 요소를 디자인 소재로 활용한 광복절 앤디를 선보였다. 스타벅스는 광복절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 공예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자개공예 전문가와 손잡고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 할리스 커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외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문화예술축제 2023 국내 스페셜 뮤직 그리고 아트 페스티벌에 커피차를 후원하며 문화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할리스는 지난달 3일 할리스 커피차 무빙 딜라이트를 페스티벌이 진행 중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앞 광장에서 발달장애 아티스트와 멘토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행사 참여자 전원에게 커피 및 음료를 제공했다. 이번 커피차 후원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지원하고 장애인 예술 분야 저변 확대를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북 콘서트를 여는 기업도 있다. 외식 문화기업을 표방하는 훌랄라 그룹 김병갑 회장은 최근 인생 시집 불꽃 인생을 출간하고 오는 8일 서울 강남 교보문고에서 북 콘서트를 연다. 시집의 판매 수익금 전체를 월드비전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 시집에는 사업의 목적이 국가 발전과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김 회장 삶의 철학이 담겨 있다. 또한 100편의 시 곳곳에 19세기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30편이 수록되어 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문화 마케팅은 향후 더욱 확산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고객들은 단순히 맛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에서 벗어나 브랜드 이미지를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미국식 외식 문화를 전 세계로 퍼뜨렸듯이 K푸드, K 프랜차이즈 문화를 글로벌화하기 위한 전략이 되는 문화 마케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네, 그래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문화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닌 문화를 판다. 이 문구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카페가 단순히 카페가 아닌 공부를 위한 장소 또는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잠깐 일상에서 벗어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데요. 카페를 단순히 카페가 아닌 마찬가지로 식당을 단순히 식당이 아닌 하나의 경험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는 요즘 세대들에게 아주 적합한 마케팅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문화적 요소를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광복 관련 또는 사회적 소외계층 관련 의미 부여를 하면서 좀 사회적 기업이라는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사의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객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사회적 실천 기업인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는 추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문화 마케팅이 더욱 성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총 4가지 트렌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 마케팅 뉴스 어떠셨을까요? 요즘 세대의 니즈 그리고 문화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었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타깃으로 하는 세대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 꼭 성공하시길 바라며 이번 주 마케팅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장주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